안녕하세요. 거꾸로 올린 통증 이야기.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주사는 몇 번 맞아야 되나요? 라는 편입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주사 몇 번 맞아야 낫나요? 병원은 얼마나 와야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답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마다 틀리게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기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중증도이겠죠. 젊고 건강하신 분이 최근에 아팠다, 이런 분들은 주사 몇 번 맞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병원을 다니셨고 많은 치료를 해보셨고 여러 치료 방법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만성질환의 가능성이 많고 이미 구조적인 변성이 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료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아예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환자의 치료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의 생활습관이라든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힘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물리치료 오시고 약물치료 받으시고 좋은 거 드시고 푹 쉬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신다면 빨리 좋아지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직업 때문에 계속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셔야 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또 이제 특정 관절이나 근육을 많이 쓰시게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이 호전되었다가 염증이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통증치료의 가장 큰 이제 목표 중에 하나지만 생업이 걸려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셔도 되지만 치료 기간은 많이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예, 그거는 저희가 뭐 교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통증 유발점, 아픈 부위, 염증 부위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치료 성과가, 치료 기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병, 누구나 보면 이 병이구나, 어디 아프겠구나 알 수 있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 깊숙이, 골반 깊숙이, 그리고 환자분이 정확히 나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르겠다 해서 정말 통증 유발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이제 가장 흔한 통증 부위부터 치료를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조금 다른 곳에, 반응이 없으면 좀 다른 곳에 이렇게 계속 통증 유발점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가보시기도 하죠. 그래서 병에 따라서 되게 흔한 병이 있을 수가 있고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으셔야 아픈 부위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못 찾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부위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환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료 기간이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료 이제 수단, 치료 술기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은 대개는 주사 맞은 당일이나 수일 안에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프롤로 치료라든지 체해 충격파라든지 하는 치료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런 치료들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치료라서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빠른 효과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기다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들은 좀 장기간 치료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독한 약도 맞기 싫고 주사도 맞기 싫고
그래서 대체적인 치료를 선택하셨으면 대신 기간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와 뭐 체중교파 이런 치료들을 하면서 왜 빨리 안 나아요? 이러시면은 이제 방법을 잘못 찾으신 거죠. 빨리 나아야 되면은 신경차단술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또 이 치료 기간에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증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1차 평가는 되게 첫 번째 주사 후에 재방문을 처음 했을 때 되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이라든지 환자의 부작용 정도 또 이제 수능도에 따라서 이 환자는 빨리 좋아지겠다 혹은 좀 많이 걸리겠다를 대충 이제 제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계속 반복되면서 한 2달 정도 되면 이제 의사들도 고민이 많아지고 환자도 이제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다시 제2차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지, 정확한 부위에 주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될지, 약물을 바꿔야 될지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는 주사 방법을 완전히 바꿔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경차단술을 하셨으면 프롤로 치료를 하셨으면 신경차단술로, 그리고 체중교파를 하셨으면 또 신경차단술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NA 주사를 했다가 태반으로 했다가 이렇게 약물을 또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 기간과 2차 평가 기간에서 치료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치료해야 될지는 의사와 많은 상담을 해보시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